근데 이렇게 받아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계상 표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어이없다는 표정. 그때 나왔던 이 어이없다는 표정은 연기가 아니었대요. 아, 그래? 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애드립으로 받아칠지 상상을 못했던 거야.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힘차게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 또 돌아왔어요. 그죠?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걸 준비를 했죠. 아, 그죠? 뭐죠? 범죄도시죠, 범죄도시. 그쵸. 범죄도시 1. 요즘에 또 범죄도시 2가 엄청 흥행을 했잖아요. 1000만 또 넘었죠. 그걸 기념을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범죄도시 시리즈를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범죄도시 1을 오늘 이렇게 다뤄볼 텐데요. 그렇죠. 네. 범죄도시 1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2랑 1이랑 똑같이 한 사람들이 배우역이 똑같이 한 아, 사람들이죠. 그쵸. 등장인물이 그것 때문에 더 거부감이 없었어. 1, 2가. 등장인물이 네, 같았다. 네, 그런 말씀 해주신 거죠? 그것 때문에 흥행이 더 된 것 같고 그 거부감이 없었죠. 똑같은 사람이라서. 1하고 2하고 마홍석이 이제 많이 하드캐리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드라마라서. 근데 뭐 많이 이거 재밌게 봤죠. 재밌게 보고 직장에서 보고 본 거고 많이 돌려본 영화인데 그냥 말로 이게 그냥 말로 할 필요 없죠. 이거 그냥 웃기는 것도 많고 액션도 막 적절히 섞여 있어서 그냥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그냥 부담 없이 막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딱 캐릭터용 되게 좋은 딱 드라마라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네, 그냥 부담 볼 없이 수 그냥 있는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때우고 싶을 때 그냥 딱 보고서 그냥 생각 없이 딱 보면 되게 웃는 포인트도 많고 되게 웃긴 포인트 많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부담 네, 없이 즐길 수 있는 드라마. 그죠. 우리가 또 좋았던 거는 실제 사건 모티브로 해서 좀 더 그렇죠. 예. 뭐 몰입도가 다르죠, 사실. 네, 그죠. 이게 실화래. 네. 그 실화 기반이래. 네. 이런 거하고 이거 뭐 그냥 픽션이네. 픽션이래. 이거하고는 다르죠, 약간. 그렇죠. 아예 네. 몰입도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또 흥행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네, 아무튼 이게 진짜 그래서 좋은 작품이에요. 기념비적인 작품이기도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봤는데 되게 또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 연세에 또 재밌어 하시는 거 보니까 남녀노소 이제 불문하고. 원, 투를 다 같이 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집 넷플릭스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보니까 같이 봤는데 어머니도 곧잘 보시더라고요. 연세 있으신데도 남녀도 불문하고 굉장히 좋은 영화다라고 하면 드리고 싶네요. 이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큰 장점이죠. 물론 이게 뭐 청소년 관람 불가 그 등급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아닌가? 15세 아니에요?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어린 층은 못 보는 건 확실한데 아무튼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볼 수 있는 연령대에서는 최대한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근데 웃긴 거는 욕 나오고 이러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건부가 없었죠. 그냥 욕 나오는데도 그 느낌이 그냥 나쁜 느낌이 아니고 그냥 재밌는 느낌 들어서 애초에 뭐 범죄물이라는 게 근데 원래 범죄물이 여기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 이분 자체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여기 나와도 그냥 재밌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영화 드라마 약간 느낌적으로 그래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 또 욕도 좋아해 수지현상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그냥 욕은 용인가 보다 그냥 그랬는데 근데 또 주변에서 좀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약간 거친 표현에 대해서 약간 변별성을 느낀 것 같은데 저는 저도 느끼지 않는데 주변 들어보니까 욕 많이 나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얘기 좀 들어서 들은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런 게 불편하게 안 느껴진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는데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덜 느껴진다 다른 영화보다는 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좀 청소년 관여불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데 여기 근데 이런 영화는 여기 나왔는데도 약간 좀 덜 그렇게 좀 느껴야 됐다 그러나 그런 거 약간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저는 원래 욕 같은 거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들은 소리가 그렇다. 그래? 네, 주변에서는. 나 모르겠는데. 네. 저는 뭐 그런 거는 변별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뭐, 예, 저는 뭐 기왕 그 조폭 영화들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험한 말들이. 뭐 그거랑 이거나 뭐 크게 차이 있나? 라고 싶기도 한데, 여기선 좀 더 유쾌하게 느껴졌나 봐요. 뭐 또, 뭐 없어요? 그 이외에? 뭐 이거 보면서 전혀 그냥 재밌게 봐가지고 뭐. 하긴 근데 이게 할 말이 없는 영화기도 한 게 뭔가 보고 재밌었다. 통쾌했다. 깔끔하네. 이런 느낌으로 딱 떨어지게 끝나는 영화지 뭔가 여운이 남고 이 안에서 뜻하는 생각해보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못 느껴가서 굳이 뭐 그런 장르의 영화가 아닌지라 흔히 우리가 저기 가오갤 같은 거 보면은 그것도 그렇잖아요. 약간 유쾌하게 재밌게 딱 보고 그치, 끝내는 느낌이지.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보고 깨달은 점이 뭐야? 뭘 느꼈어?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잖아요. 단역이면은 어떻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딱 볼 때 그냥 재밌게 보는 영화라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유쾌하게 즐기고 끝내는 작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킬링타임용이에요. 킬링타임용. 근데 또 여러분 여기서 또 킬링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킬링타임이라는 단어에 꽂히셔갖고 이게 어떻게 킬링타임밖에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킬링타임은 말 그대로 시간 때우기용, 그렇죠. 시간 버리기용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금 충분히 재미있게 그냥 볼 수 있고 그냥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 그죠? 네.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킬링타임이라고 그러면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있잖아요.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킬링타임용 드라마야, 킬링타임용 영화야, 뭐 킬링타임용 웹툰이야 뭐 이러면은 말 그대로 할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뭔가 시간 때우기용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느낌의 영화는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 빨리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보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끝을 냈을 때 깔끔하게 뭔가 그냥 끝낸다는 거지, 뭔가 여운이 남고, 뭔가 좀 더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쉽게 말해서 극한 직업이나 베테랑이나 뭐 이런 영화들을 봤을 때 정말 유쾌하게 깔끔하게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영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 여운이 남아갖고 생각을 하거나 막 며칠 그거 아리를 막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류의 영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뭔가 특정해서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데. 단어는 없지만 명대사는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영화를 특정해서. 그래서 지금 약간 잘못된 표현이 나온 거죠, 흔히 말해서. 킬링타임이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킬링타임이라고 한 거는,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정적인 시간 때우기용 영화의 느낌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쵸? 네. 사실 뭐, 베테랑이나 극한 직업이나 이런 범죄도시류를 보고, 킬링타임용이야? 뭐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런 킬링타임류, 3류, 뭐 2류 이런 영화는 보기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쵸. 뭐 3류, 2류 영화는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종의 그냥 대체 단어가 없어서 나온 말실수? 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네.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저도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보고, 재밌다. 한참 웃었네. 속 시원하다. 저희가 드라마 할 때는 그런 게 좀 많이 보였잖아요. 드라마 하는 거 보면은. 영화도 그런 게 보일 수 있어. 근데 저는 이거 그냥 안 보였어. 그냥 보기 좋게 그냥 딱 끝내가지고. 그러니까 장르가 그래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보통 그런 장르가 있거든요. 그냥 유쾌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근데 드라마는 호흡이 길어서 그렇죠. 예, 그런 유쾌한 장르 안에도 여러 가지 요소를 집어넣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를 가끔이라도 이제 끼워 넣는 면이 있는데 근데 이런 작품은 특히나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요소를 끼워 넣지 않아도 깔끔하게 끝나는 느낌인 거지. 러닝타임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더 깔끔한 면이 있다. 오히려 영화는. 그죠, 오히려.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유쾌하게 딱 끝내고 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유쾌한 부분 그냥 다 잘라내고 딱 생각하고 몰입할 수 있게 딱 하고.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면이 이런 영화의 특징? 그죠. 그리고 장점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를 섞지 않아도 된다. 그죠. 분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장점도 있겠지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작품도 그냥 유쾌하게 끝낸다. 그죠. 반대로 그래서 남는 게 없다. 오히려 그래서 그게 장점이다. 그쵸. 그러니까 보고 남는 게 없어서 좋은 영화예요. 그냥 딱 끝내가지고 끝났네. 딱 이런 느낌. 깔끔하게 끝났네. 이 느낌이라서.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 놀이동산을 가거나 어디 뭐 풀장에 놀러 가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거잖아요. 그치. 놀러 가는 거죠. 그쵸. 그런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뒤에 남는 게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소가 아예 없는 거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쵸.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재밌게 봤다. 그쵸. 이걸 생각하면은 약간 내용보다도 그 느낌만 가지고 있는. 그치. 재밌었다. 한참 웃었네. 네. 그런 느낌만 딱 가지고 돌아가는. 약간 웃으면 힐링하는 느낌도 들고 그런 거죠. 딱 그런 영화죠. 그런 장르의 작품으로 봐서 저는 뭐 딱히 코멘트가 없네요. 이 영화는 그냥 딱 스트레스 제대로 풀었다. 재밌었다. 그 정도? 그쵸. 뭐 그 이외에 뭐 딱히 그죠. 굳이 이걸로 뭔가 작품 평을 막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그쵸. 저희가 저도 느낀 점이 별로 없어서 그냥 재밌게 보는 게 밖에 없어가지고 전체적인 느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희가 또 리뷰를 하는 입장이니까 분명히 뭔가를 들고 오긴 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부터 그런 거를 좀 어떤 걸 들고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은 살짝 이렇게 끝내고 작품 소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저는 이번에는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딱 해왔어요. 우선은 이 작품은 누가 봐도 약간 남성향의 작품이죠. 그렇죠. 남성향의 작품이고, 그리고 범죄물, 그리고 느와르물이라고, 또 액션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 실화 기반. 실화 기반. 안내죠. 확실히 느낌. 작품이고, 이 범죄도시 1이, 여러분, 의외로 1000만 영화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덜어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흥행은 못했습니다. 범죄도시 1은. 영화관에서보다는 그 이후에 DVD로 많이 나간 작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작품이 채 700만이 안 돼요. 동원 관객이 688만 564명. 546명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작품은 총 러닝타임이 221분으로 2시간 1분짜리 영화입니다. 적당한 것 같아요. 2시간. 그리고 이 작품이 또 특이한 게 개봉 국가가 좀 많아. 이후에 많이 팔렸다는 거죠. 흥행이 되고. 우선 우리나라 있고, 미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아랍에미레트, 일본, 아르헨티나, 덴마크, 프랑스, 인도네시아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나라에 팔렸대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원이 우리나라 개봉 이후에 세계적으로 너무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즌 2 때는
131개국인가 2개국에 선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개봉도 하기 전에. 그죠. 그리고 이 영화의 주연이 마동석 배우잖아요. 그죠. 마동석 배우 효과를 좀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터널스에 나오면서 이름이 많이 알려졌거든, 해외에. 그러면서 대체 이 배우가 누구냐? 그러면서 한류 팬들이 이 배우가 누구다. 한국에서 이만큼 유명하고 연기력도 뛰어나다라고 알려줬고, 그 대표적인 추천 영화로 이 범죄도시를 많이 예를 들었다고 해. 그래서 이 영화가 해외 입소문이 많이 났대요. 이터널스를 통해서 마동석 배우가 알려지고, 마동석 배우를 통해서 이 범죄도시가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진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많이 좀 세계에서 뒤늦게 흥행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흥행이 고스란히 이번에 나온 범죄도시 2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실화 기반이라고 했는데 이 영화는 2004년에 그 하얼빈에서 그 조선족들이 우리 한국 넘어와가지고 사건을 막 일으켰거든요. 막 그때 뉴스도 막 한창 나고 막 이랬었는데 그 특히 가리봉동 그죠. 가리봉동에서 크게 사건을 일으켰던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실화 기반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명대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진짜 많죠. 네. 그러니까 명대사가 많은 영화들은 종종 있는데 정확히 좀 더 말하자면은 유행어가 그죠. 유행어 많죠. 단순히 명대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일종의 밈이 돼가지고 쓰는 좀 그렇죠. 유행어처럼 많이 막 여기저기 유튜브에서도 짤로 많이 써요. 그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1위로 뽑힌 거. 장첸이 혼자야? 라고 한 거. 그러니까 마석도가 아직 싱글이야. 진짜 웃겼죠. 네. 그러니까 요 밈도 그죠. 많이 쓰여요. 예능에서도 많이 패러디 됐고, 그죠? 유행어가 된 거. 그죠. 많이 알려진 거. 그러니까 임팩트 했었죠, 그리고. 그렇죠. 이 범죄도시를 안 본 사람들도 이 짤은 봤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정보로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영화, 그러니까 이게 뭐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무슨 뭐 예능인지는 잘 몰라도 그 짤은 알고 있는. 이거 들어봤어 이런 정도. 이게 범죄도시였어. 이런 느낌. 그 정도로 짤은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 장면이 1위로 뽑혔어요. 범죄도시에서 유행어 1위. 그리고 2위는 그럼 뭐냐? 2위도 정말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런 짤일 겁니다. 이것도? 네. 장첸이 그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자기 그 동생을 말리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서 뭐 한마디를 하죠. 하지마, 이 땡땡땡아! 이렇게. 그죠? 네. 이거 뭐 알 거예요. 하지마, 이 새끼야! 이거. 그거예요? 이거 뭐 짤로, 그리고 음성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많이 나오죠. 막 편집하다 보면 나오죠. 그쵸. 이게 화면으로는 안 나와도 음성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쵸. 다른 거랑 섞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왔는데 마석도가 이것도 그 초반에 나오죠. 진실의 방으로. 야 병식아. 진실의 방으로. 그죠. 요게 유행어 3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위를 갖고 왔는데 이거 진짜 많이 알아요. 니네 눈지 아니? 나 할미 장첸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대사는 잘 모르더라도 니네 눈지 아니? 그죠. 이게 심지어 장첸도 하고 초반에 그 죽는 독사라고 있어요. 아니요. 그 사람도 니네 눈지 아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대사 자체가 시그니처가 됐어요. 시그니처예요, 진짜. 범죄도시의 시그니처라고 그래나? 그죠? 그래서 니네 눈지 아니 하면은 범죄도시 이 영화가 연상될 정도로 그쵸. 이 영화도 상당히 많이 그쵸. 유행어가 돼서 거의 밈이죠 거의 하나에. 그쵸.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4개를 갖고 왔는데, 이 4개 다 널리 지금 쓰이고 있죠.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그쵸. 이 범죄도시 이 영화는 진짜 많은 유행어를 이렇게 탄생시킬 정도로. 그쵸. 패러디도 많이 하고. 특히나 뭐 범죄도시 패러디 하면은 이 4장면 중에 한 장면?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네. 왜냐면은 유행어가 들어가야 패러디 맛이 살거든요. 네. 아무리 명대사라도 그게 유행어가 되지 못하면은 그냥 그쵸. 그냥 훌륭한 장면이다라고 그냥 미치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내리에 너무 많이 담아서 그쵸. 그건 명대사면서 유행어니까. 그리고 장면은 너무 웃겨서 장면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쵸.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회자가 되고 많이 기억도 되고 또 많이 또 사용도 되고 그쵸.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좀 전에 2004년에 가리봉동 실제로 있었던 조선족 족폭 간의 싸움, 세력 다툼 그런 거를 배경으로 다뤘다는. 영화도 나오죠. 초점에서 이제 모티브를 했다고 이제. 그 실제 사건에 대해서 약간 자료 조사를 좀 해왔어요. 좀 살짝 푸시겠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자, 범죄의 전쟁이라서 영화는 2004년 왕건이파 사건과 2007년 흑사파 사건을 섞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게 실제 인물들이죠. 실제 사건들은 영화보다 더 끔찍했었다. 라고 하네요. 이 사건들은 세력 다툼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가리봉동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그죠. 그러고 옛날에 좀 많았죠. 근데 이 가리봉동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영화 촬영 자체는 이 가리봉동의 반대로 가리봉동에서 하진 못하고 따로 세트장을 세워서 거기서 거의 다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 지배인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팔 자르잖아요. 지배인의 팔을 자르는데 영화에서는 실제로는 요것도 이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여기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인하네요. 영화보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랑 약간 지금 중복돼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지금 나오거든요. 오는 이따가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 이 마동석이 연기한 괴물 같은 형사님 있잖아요. 네. 이 인물도 실존 인물이고 또 흑룡파 조직 보스 이 장첸 또한 실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둘 다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했대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당시에 있었던 그 CCTV 자료 화면이거든요. 이 인물들은 뭐 항상 칼과 도끼를 몸에 지니고 실제로 다녔었고 2004년 그 즈음에 이게 진짜 좀 쇼킹한데 잘나는 신체의 일부를 소장품처럼 들고 다녔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은 영화는 그걸 자른 다음에 그냥 어디다 버리잖아요. 유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형사들이 발견해가지고 사건이 막 커지고 엄청 쇼킹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 사람들은 그걸 유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잘라가지고, 야, 너는 귀 하나, 뭐, 너는 모가지, 너는 뭐, 손, 너는 뭐, 이 어깨, 이런 식으로 조직원들한테 다 이렇게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 조직원들이 하나씩 장식품처럼 그걸 자랑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협박을 했대. 이렇게 되고 싶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돈 내놔라.
보호비 명목으로 막 뜯어냈잖아요. 그 신체를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뜯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실제로는 되게 좋겠죠? 신체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대박이야.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오히려 순화를 시킨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협박을 막 일삼았고, 실제로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민간인 포함 하루에 2-3명씩은 죽어나갔다고 하네요. 많이 죽었네요, 진짜. 하루에 2-3명이 심하고.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그 일대에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대림역 그쪽 가면 안 안 된다. 된다고. 그쵸. 차이나타운 있는데 그런 소문이 많았어요. 실제로도 이제 이랬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그쵸.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소한 시비로도 민간인에게 흉기를 막 휘두르기도 하고 민간인도 그냥 거침없이 뭐 살해까지도 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놈들이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은 근무를 설 때 이 방검복을 입고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대표적으로 웨이터라고 나왔는데 웨이터뿐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하다못해 여기 신문지라도 좀 굴러가지고 책이나 신문지 같은 거 그러면서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칼 맞으면 진짜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 동네에 살아도 그랬을 것 같아. 진짜 자기 무슨 부자려면 어떻게든 뭐. 그치. 왜냐면 뭐 하루에 민간인 포함 2-3명씩 죽어나간다 그랬으니까 뭐 경찰도 속수무책이고. 경찰도 찍는 놈들인데 뭐. 네, 그러면은 뭐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약간 완전 무법천지였다. 이 당시만 해도. 그죠. 그런 느낌이 많이. 이장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진짜로 막 두시고 나가는 듯이 씨 자기도 막 그러니까 있는 거고. 완전히 이건 뭐 영화에서는 제대로 표현을 못했을 정도로.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 동네에 엄청 험악했다.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청법도 했었다고. 청법도.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고문이나 고통을 가해줘. 장애인으로 사는 그런 정신적 고통이나 아니면은 고문을 가해줘. 그런 청부까지 받았다는 거지.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물론 청법 자체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고문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받았다는 거지. 인간 생명에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벌레 보듯이 하는 거야. 그냥 뭐 얘 죽이면 죽이는 거고 이런 식이잖아요. 고문하면 하는 거고 고통을 당하면 그냥 고통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청부업도 했을 정도로 진짜 그냥 사이코패스 집단이었다. 거의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실제로 모티브한 형사님은 마동석이랑도 실제로 친했고 정말로 이렇게 강력했대요. 막 벌크업 돼가지고 이렇게 막 자신 뭐 아까 얘기한 국가대표 전까지 하셨다고 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좀 말이 많았나 봐. 그러니까 너무 뻥튀기가 심하다. 진짜 한나고 나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너무 후려치기가 심하다. 사기치지 마라. 어떻게 이런 판타지를 실화라고 해서 갖고 왔느냐. 그런 말이 많았는데 오히려 현역 시절에는 이 영화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거보다 덜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씀하셨나 보네. 그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진짜로 그 막 괴물 같은 그 인간 같지 않은 흑사파들이 이 형사님 주먹 한 방에 다 기절했다. 그리고 뭐 심지어 뭐 40대 1인가 20대 1인가 그거를 그냥 가가지고 혼자 막 정리도 막 하시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사건들의 굵직굵직한 거를 혼자 막 해결하시잖아 거의. 그렇죠. 그래서 막 4계급 특진도 하시고 4번이나 그렇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이렇게 강력했다.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정도.
이 괴물 같은 흑사파 조직원들이. 여러분, 마동석은 실제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좀 나이가 드셔갖고 또 현역에서 물러나신 지도 좀 되셨거든요. 많이 좀 왜소해지셨는데 진짜 전성기 소시적에는 마동석 못지 않았대. 100kg 넘고 그 100kg 넘는 게 살이 아니고 전부 근육으로 채워져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학창시절에는 국가대표를 목표로 하는 유도 선수 출신이셔가지고 그 국가대표에 계속 도전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진로를 변경한 이후에는 완전히 그냥 오히려 실전 무술이 더 적합하셨던 거야. 그죠. 실전에서 완전히 날아다니셨다. 여기 많이 나잖아요. 배치기, 유도, 그죠? 라고 하더라고. 실제 뭔가 사건들, 이렇게 됐다. 다뤄봤고, 제가 뭐 하나 또 갖고 온 게 있어요. 범죄도시에 얽힌 여러 가지 비하인드를 좀 종합해서 가져왔거든요. 한번 좀 바로 보시죠. 자, 이 범죄도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축소가 됐다고 오히려. 실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를 작성할 당시 너무 잔인해서 대본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횟수가 무려 50번. 50번이나 대본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본 수정이 뭐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아니고 계속 약해지기만 한 거야. 수위가. 그게 이렇게 탄생하는 거죠. 영화가. 그러니까 첫 번째 원본 대본의 수위가 어떠했을지는 뭐 대충 짐작이 가능하죠. 이게 뭐 실제로 그 여성 종업원의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사건을 팔이 잘려나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갖고 온 겁니다. 실제로는 남성 지배인의 팔목 정도가 잘려나가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목을 썰었대요. 진짜 되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썰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를 영화로 내보냈으면 대박이었겠죠? 약간 올드보이 느낌이 났을 거야,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 완전 19금, 진짜 잔인한. 그러니까 이런 유쾌한 느낌이 절대 안 났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오히려 수위를 좀 낮추지 않았나 싶네요. 보시는 대로 이 지배인의 팔을 자른 걸로 수정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거 장첸이 토막낸 이 시체 팔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 자랑처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토막내고 버렸다는 걸로 수정했다고. 그리고 그 버린 시체가 나오잖아. 네. 원래 그걸 다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실제로 아까 그랬다고 했잖아. 그게 고증엔 다소 안 맞더라도 이 영화의 되게 분위기 이런 걸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잔인하면은 유쾌한 맛이 살지가 않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수정을 거쳤다고 해요. 실제는 진짜 더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될 정도로. 베테랑 형사들이 촬영 현장에 이렇게 갔을 때 충격을 받아서 구토를 하는 형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그냥 재현을 해놓은 거잖아. 촬영 현장을. 근데 형사들이 가가지고 구토를 할 정도면은 정말 막 엄청나다. 어느 정도였다는 건지 특히나 실제 사건은 이거보다 더 했다는 건데 진짜 어느 정도의 사건인 건지 참 할 말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사건 당시 동네 주민들은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것도 앞서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 충격기나 가스총 이런 거를 소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두꺼운 걸로 여기를 가리거나 방검복을 필수적으로 안에 입고 근무를 했다고. 일반인들이 그런 정도의 이런 뭔가 갑옷 같은 걸 갖춰 입고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는 이건 뭐 거의 뭐 네, 이 동네는 그냥 일종의 전쟁터였다. 그죠? 거의 그 정도 급이에요. 심지어 이거는 방어만 갖춘 게 아니라 공격무기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거니까 진짜 완전 그냥 전쟁통에 살았다는 거야. 대체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대박이에요, 진짜. 진짜 이거를 준비하고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로 소름이 많이 돋더라고. 뭐 이런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구나. 심지어 2000년대 이후인데. 네, 그죠. 그럼 뭐 어디 외국에서나, 뭐 이탈리아 마피아나, 일본 야쿠자나, 그런 데가 그 점거하고 있는 동네에서나 일어날 법한. 네. 그런 동네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와. 충격적이죠, 이거. 충격도 많이 받았어.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윤석호 경위님 얘기가 다시 좀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윤석호 경위를 모티브로 해서 마석도 캐릭터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대사, 진실의 방으로, 이 명대사, 진짜라고 합니다. 진짜네. 네. 이것도 직접 윤석호 경위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내가 하던 거니까 이것도 한번 영화에 넣어봐라. 이게 엄청난 그게 되죠. 아이디어를 줬다고 하고. 그리고 이 장면 있잖아요. 칼 맞지 않고 방검복 입고 있어. 이 장면 또한 실제 그 윤석호 경위님이 했던 거를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라고,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화 내용으로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하고, 그 실화 내용은 사건 당시에 윤석호 경위가 살해당할 위험이 있는 그 노래방 업주한테 본인의 방검복을 줬다고 하는데, 그 노래방 업주가 조직폭력배였던 거죠. 그 조재훈 씨가 연기했던 네. 사람의 모티브가 지금 여기 나온 이 노래방 업주이자 조직폭력배인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이 그 조재훈도 겁을 하잖아요. 이 딴 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거 입고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했다고. 이 건달도 처음에는 방검복을 입으니까 어떻게 건달이 방검복을 입냐, 가오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입고 있었다고. 이런 에피소드도 똑같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범죄도시 1의 배경은 이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조직폭력배 살인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제 형사의 자문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범죄도시 마지막 장면쯤에서 이 장친이 대사를 치잖아요. 이 부분의 대사가 아까 명대사로 나왔대.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이 대사, 이 유행어, 이게 원래 이 대사들이 아니었대. 둘 다 애드리브래요. 그래? 네. 그래서 혼자야 이렇게 묻는데 이게 애드리브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윤계상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원래 이 대사는 이 대사입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어떻게 알고 왔어? 근데 이거면은 좀 맛이 안 살잖아. 장첸 캐릭터랑도 약간 안 맞는다라고 윤계상 배우가 생각을 했대요. 맞아. 그렇게 좀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판단을 해서 혼자야 라고 고쳐서 말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마동석도 대사를 수정해서 받아친 거죠.
싱글이야. 와, 싱글이야. 근데 이렇게 받아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계상 표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어이없다는 표정. 그때 나왔던 이 어이없다는 표정은 연기가 아니었대요. 그래? 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애드립으로 받아칠지 상상을 못했던 거야. 그래갖고 그때 윤계상 씨가 생각을 했답니다. 저 마동석이란 저 사람은 뭐지? 그러니까 진짜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은 표정이 나온 거. 그게 진심이잖아.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라 이렇게 진짜 명장면이 탄생을 한 겁니다. 잘 쓰셨네, 또 감독님이 잘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심이니까 쉽게 어떻게 얻어 걸릴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딱 포착을 하셔갖고 잘 쓰였어요. 이렇게 진짜 충격을 먹어서 나왔다고 한다라고 하죠. 마동석의 반응에.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칠 줄은 몰랐던 거지, 애들이. 어떻게 그 싱글이 나왔으면 진짜. 약간 심각하게 받아칠 줄 알았는데, 아주 싱글이야. 심지어 웃지도 않고 그 표정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윤계상 배우도 생각을 한 거죠. 와, 진짜 마동석 저 사람 뭐냐? 어이없네.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이 표정에 딱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싱글 대사도 애드리브였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첸의 과거. 이 범죄도시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을 때 원래는 장첸한테도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장첸이 왜 이렇게 성격이 파탄이 났는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거를 과거를 좀 풀었었대요. 이 강윤상 감독이 범죄가 미화되는 것 같아서 이를 일부러 삭제를 그러니까 철저히 그냥 악한으로 그렇게 캐릭터를 일부러 만든 거죠. 그 범죄에는 어떤 그런 뭐랄까 사람이 약간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 사람의 이런 사연을 알고 나면 구구절절한 사연을 알고 나면은 불쌍하게 되고 감정이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 되든 분당될 수 없으니까 범죄는. 네. 그쵸. 이게 생각이 안 나서 동정심. 동정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삭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악한 장첸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2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했고요. 2에서도 그 강혜상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안 나왔죠. 예, 그 당위성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죠. 그냥 이놈은 죽어도 쌀 만큼 사악한 놈이다. 그렇게만 비춰졌잖아요. 그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또한. 그래서 이게 또 범죄도시 악역 캐릭터의 또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이 범죄도시의 비하인드? 그거는 좀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은, 저는 이 범죄도시를 좀 어떻게 봤냐면, 이 본 작품은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개가 단순하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어설프면은 그게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전개가 단순해서 말 그대로 일직선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굉장히 빨랐죠, 전개도. 네. 그냥 뭐 중간에 막 꼬았다가 나중에 이걸 뭐 터트렸다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달리잖아요. 스피드에 다니죠, 그냥. 네. 그러니까 뒤로 가는 전개가 없다는 거. 이게 장점이다. 무난히 재밌었죠, 그냥. 처음부터 쭉.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단순한 전개를 받쳐주는 마동석의 호쾌한 액션. 그죠. 장면은 높긴 애들 많았고, 그쵸. 중간중간에. 그리고 의외로 이 단순 무식한 전개가 이 영화를 살렸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에서는 오히려 너무 복잡하면 안 돼. 네. 그러면은 이 영화의 재미를
이 생각하는 시간 때문에 반감을 시키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웃고 또 웃고 호쾌하게 맞서고 다시 또 웃고 다시 또 뻥 터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반복이 되면서 그냥 쭉 가서 그냥 그대로 딱 끝나야 돼요. 깔끔했죠. 끝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좋았던. 그래서 이런 장르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살렸다. 활용을 잘 해줘서 정말 좋은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전형적인 권선징악형 그렇죠. 그런 전개를 가진 플롯이고 그리고 플롯 자체가 단순해서 힘 빼고 편하게 볼 수 있는 맞아요. 작품이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 그렇죠. 네. 이 점이 약간 좀 쫀득한 그런 느낌을 한 스푼은 좀 넣어주죠. 그러면서 동시에 극도로 잔인한 폭력성 그거를 다소 해소를 시켜주는 그걸 다소 눌러주는 마동석표 액션이 어우러져서 적당한 밸런스와 화려한 볼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죠. 그죠. 그리고 잔인한 장면이 극도로 잔인한 장면이 한 번 딱 나왔으면은 웃긴 장면이 또 하나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밸런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심각해지지도 않고 너무 가벼워지지도 않고 그 중간에 합을 적당하게 맞춰서 그거를 끌고 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깔끔하게 딱 끝내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적당하게 이렇게 섞으시면서 그런 이런 기술이 너무 좋았다. 특히나 이런 작품에서는 어설픈 심파나 범죄자들의 인간적인 면, 뭐 이런 것들,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반감되는 요소거든요. 그런데 그 점까지 완벽하게 지킨, 그야말로 범죄형 블랙 코미디, 이 장르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작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작품, 동시에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작품, 마지막으로 보고 나면 속이 다 후련한 작품. 사이다 작품이라고 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의 작품이다. 결론을 좀 내볼 수 있겠네요. 오랜만에 나온 상남자 직진형 수작이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좀 평을 내리면서 제 이제 오프닝 토크 작품 소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베스트 5. 장면 베스트 5는 아니죠. 원인데. 근데 이거는 원은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범죄 도시의 장면? 근데 이거는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 몇 년만이지 않을까. 저희가 그 드라마에서는 장면을 5개를 뽑았잖아요. 장면 베스트 5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러닝 타임이 짧기 때문에 5장면이 아니라 그 전체의 핵심이 되는 단 하나의 장면.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장면 베스트 1 범죄도시의 장면.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 이거 준비했는데 다 그냥 보는 사람 똑같이 생각했대.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지. 이 장면이 진짜 그거지. 남지 레디에. 그런 장면이 있긴 한데 그럴 것 같아요. 다 생각하는 게. 이건 들어봐야지. 이러면 이건 들어봐야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거 갖고 온 것 같고. 그렇죠. 네. 제가 먼저 한번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토의 명장면. 이 범죄도시의 명장면. 단토가 뽑은 범죄도시 명장면 베스트 1. 과연 뭘까요? 그거밖에 없지. 전투장면. 마지막 화장실. 그거밖에 생각 안 나, 나는. 제일 유명한 게 그거거든, 이거. 화장실. 원에서. 제일 남는 게 그거잖아요. 솔직히. 한테는 그거 생각하시죠? 왠지 오늘은 1, 2 다 겹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긴 해.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보면서 제일 많이 남아, 이게. 마지막 장면이. 약간 그게 유행어? 명대사? 거기도 그랬지만 1위잖아요. 1위잖아. 괜히 1위가 아닌 거야. 혼자야. 싱글이야. 이게 진짜. 그 장면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어? 각인이 근데 됐다는 거지. 진짜 그 장면이 제일 많이 났거든? 팬명 중에서. 그쵸. 사실 범죄도시 하면은 그 장면, 그쵸. 그 장면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럼 다 이거 공감하실 것 같아요. 공공연한 명장면이기 때문에 보셨으면은 과연 진짜 근데 그 장면일지 한번 보시죠. 단투의 명장면 베스트 1입니다. 그 장면 맞습니다. 네. 이 장면은 안 들어갈 수 없거든? 봤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작품이라서. 이 장면은 거의 무조건이죠. 그죠? 네. 다들 아시겠지만 배경 설명 배경 드리면 이 장첸 일당이 이 윤계상이 연기한 장첸 일당이 중국에서 들어와요. 처음에 들어오는 계기는 돈을 받기 위해서 사채업했었죠. 그쵸. 네. 사채업을 해서 돈을 떼먹은 조선족을 잡으러 한국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조선족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었고 독사파라고 하는데 그쵸. 그 독사파 두목이 독사거든요. 그죠. 근데 자기 똘마니가 쉽게 말해 자기 부하가 잡혀 있으니까 이 두목이 화가 안 나요. 되죠. 장첸 일당을 찾아옵니다.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이 장첸이 보통 독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도 애초에 수배를 받았을 정도로 사람 죽이는데도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그렇죠. 사이코패스처럼. 제가 그리고 아까 그 실제 사건의 모티브가 된 게 이 장첸 일당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토막 내가지고 자랑거리도 들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의 인물이다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인물이 일반적인 조폭을 딱 만났어.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수틀리는 일이 벌어졌겠죠. 아니, 그, 독사파 그 두목이 건드렸어. 탁 하면서, 치면서.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빡친 거지,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독사는 바로 가고. 네. 바로 그냥 끝냈습니다. 네. 바로 칼끝에서 찢더라고요, 욕을. 그래서 그 독사는 결국에는 그냥 간 게 아니죠. 토막이라서. 그래서 포대자를 잡으면서 저 영화에서는 사실 되게 좀 착하게 표현이 된 거예요. 원래는 실제로는 그 독사가 다 잘려가지고 조직원들한테 나눠 들게 했겠죠. 그리고 그 독사파도 자기 흡수했죠. 해가지고. 엄청났죠. 그것도 이제 실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독사파도 약간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왜냐면은 그 조직원들이 시체를 들고 댕기면서 협박을 했다 그러니까 시체 조각을 이게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솔직히. 아무튼 뭐 영화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흡수를 하고 협박을 하고 다녀요 주민들을. 그러니까 뭔가 갈취를 하는 거죠. 보호비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그걸 못 내면 그냥 바로 처리해버리고. 겁이 없죠, 장첸? 뭐 다른 뭐 파한테 가서 막 내놓으라고 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일종의 이 신입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굴러온 돌이에요. 굴러온 돌이 할 일은 박힌 돌들을 다 후드려 패거나 복속을 그렇죠. 복속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그 작업을 차근차근 이제 해나갑니다. 엄청 커졌죠, 그리고. 네. 작품에서 엄청 커졌고. 네. 그러다가 경찰, 이 마동석이 개입을 하면서 장첸이 쫓기게 돼요. 그리고 장첸이 계획하던 모든 거는 다 숲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쫓기다가 결국에는 이 화장실까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현금은 챙겼어. 맞죠. 현금은 챙겼어. 쉽게 말해서 현금은 아니고 캐시는 챙겼어요. 통장으로 받았거든요. 맞아. 통장으로 받아서 그래 이것만 난 있으면 돼.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출국하려고 도망치려고 하는 찰나에 여기가 지금 공항 화장실이에요. 피 닦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제 마석도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추격전이 엄청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피 닦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도 비행기를 타야 주목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옷매무새를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이 전 장면에서 피 닦고 휴지 엄청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수하고
뭐 휴지 또 이렇게 엄청 써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옷매무새를. 들어가서 이제. 그쵸. 그리고 이제는 얼굴은 이렇게 다 했는데, 그쵸. 이 몸을 좀 고쳐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팔 다친 거 이제 메고. 그쵸. 그걸 위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옷 다 고쳐 입고, 나오는데, 뜻밖의 인물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네, 그죠? 바로 이 인물. 마석도가 손 닦고 있죠. 마석도가 태연하게 다 쌌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없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휴지 얘기. 이 장면이. 그쵸.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세금도 안 내는 놈이. 휴지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 근데 많이 썼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장첸이 어이없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희대의 그대사. 혼자야. 그러니까 휴지를 많이 썼다 하니까 어이없게 바라보면서 혼자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억양이 중요해요. 그냥 서울 말로 예를 들어서 혼자야?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같은 이런 유행어는 안 나왔을 거예요. 안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조선 말투 해가지고 연변 말투. 그 연변 말투로 혼자야. 이렇게 하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혼자야. 그쵸? 이런 식으로 딱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유행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투가 상당히 좀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귓가에 남거든.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유행어가 되지 않았나. 그쵸. 그리고 이게 변형이 됐잖아요, 일종의. 그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혼자야가 아니고 혼자 왔니? 그죠. 혼자 왔니? 이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 연변 말투의 약간 대명사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변형돼서 알려진 거 아닌가. 그죠. 혼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혼자 왔니라고 했으면은 마동석이 이렇게 받아치지도 못했을 거야. 네, 확실하게 혼자야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마동석이 이렇게 받아치죠. 나 아직 싱글이야. 그럼 안뜻 소리죠. 없다, 애 없다 이 소리죠. 저풀 아닌 거예요. 애 없다는 소리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애인이 없다고. 와이프가 없다. 애인이 없다 이런 소리죠. 나 아직 싱글이야. 이렇게 좀 재밌게 받아치고 그 이후에 또 윤계상 표정. 어렵다는 거. 그쵸.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연기가 아니고 실제 표정이다. 이 사람 뭐지? 그런 표정. 그리고 장첸의 심정도 똑같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겠지. 그래서 이런 희대의 표정이 나온 거고. 싸우죠 이제. 이거 계속 마석도가 이어갑니다. 어떡하지? 너 오늘 그 비행기 못 탈 것 같은데. 티켓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표정이 굳는 겁니다. 장첸이 바로 달려들죠. 여기서부터가 이 시대의 그쵸. 액션 장면. 이 범죄도시 1이라는 작품을 관통하는 맞아. 그런 명장면이 여기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명대사가 탄생을 했어. 여기서부터는 명장면이 탄생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달려들어서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내려고 이 스샷을 골라서 갖고 왔는데 확실히 이미지로는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동영상을 봐야 진짜로 좀 느껴지는데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골라온 거니까 여러분 감안하고 좀 봐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싸워요. 이렇게 막 목 조르기도 하고 진짜 스펙타클한 액션이 막 이어집니다. 그리고 윤계상이 목을 조르니까 이 마석도 같은 경우는 반격을 이렇게 거울에다가 집어 던지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건 윤계상이 반격을 하는 장면인데 장첸이 저기 위에 보면 화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들어가지고 이 마석도를 내려치는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도 있고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최종 빌런답게 안 밀려 초반에는. 나름 막 맞서서 막 싸웁니다. 이 마석도에게. 원래 다른 사람들은 다 원펀치 끝났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업어치기로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와장창 깨지거든요. 경기 깨지는 건 장난 아니죠. 그래서 거울이 깨진 그 조각을 하나 이렇게 집어들죠. 직접 하려나? 하려고 하는데 맞죠. 실패를 하죠. 뭐 이게 실랑이를 벌이고 계속된 실랑이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마석도한테 제압을 이렇게 당해요. 팔을 제압을 하거든요. 팔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아래 꺾어서 제압을 하고 이 관절기가 들어가니까 이 천하의 장첸도 어떻게 한 거 할 수가 없는 거죠. 관절이 꺾였으니까. 그렇죠. 그 뭐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예. 관절기가 들어가는데 그걸 버틸 수가 없어요. 엄청 아프시죠. 그러니까 프로 UFC 선수들도 관절기가 들어가면은 탭하기 바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관절을 꺾는다는 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비명 지르는 거. 관절이 좀 꺾였으니까. 팔이 이렇게 꺾였거든요. 아니 돌아가는데 페프시도. 그 팔만 꺾인 게 아니고 거기서 손을 더 꺾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버틸 수가 없는 거지. 그 상태로 걸죠. 그쵸. 이게 질질 변기로 끌고 와서 수갑을 채웁니다. 근데 뭐 반항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미 꺾여가지고 힘도 제대로 안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미 팔을 그냥 꺾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돌려가지고 뼈를 작살을 내놨어요. 이 수갑을 거는데 성공을 하는데 이러니까 일단은 이 마석도 소나귀에서는 풀려난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발광을 합니다. 장첸이. 이런 식으로 막 으악 하고 막 진짜 거의 뭐 그 미이라에 나오는 그 미이라 발광하는 거 있잖아요. 으악 하는 그 정도로 발악을 하는데 이걸 또 원펀치로 정리를 하죠. 진짜 이런 펀치 앞면에 맞으면 정신이 나갈 거야. 퓨즈가 끊기겠죠. 함몰될걸요? 의외인 거 아니야? 함몰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적당히 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진짜 재밌는 게 이 장면 패러디해 놓은 그런 수많은 유튜버 분들. 여기에 BGM을 그걸로 까시더라고요. 원펀맨. 네. 그 원펀맨 OST에 맨 처음 보면 오프닝 보면은 그 원펀 하고 시작을 딱 하거든요. 뭐 락 음악 쫙 나오면서 그거를 여기에 딱 깔아놨어요. 아니, 때릴 때마다 이제 타이틀만 나오고 이러잖아요. 너무 재밌더라고. 그 장면도 약간 오버랩이 되면서 좀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바라보는 마석도 아예 그냥 기절을 했죠. 원펀치 맞고 마무리되는 희대의 명장면 되겠습니다. 저의 명장면은 끝판왕들의 한판 승부, 마석도와 장첸의 공항 화장실 격투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저의 장면, 뭐 여러분들이 많이 예상하셨을 텐데 뭐 다른 장면을 뽑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도시 특히 원에서는 이 장면이 안 뽑히면은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 장면이긴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뽑혀야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갖고 와봤어요. 저의 명장면은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산님의 명장면을 알아볼 차례죠. 그죠? 왠지 약간 리와인드 같은 느낌? 반복 같은 느낌? 이거는 되지 않을까? 뽑을 수가 없어. 이거는 잘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보면서 이거밖에 늘 게 없다.
한번 그냥 바로 보시죠, 그냥. 바로 한번 보시면은. 그런 느낌인데. 좀 많이 준비했는데, 저는 이게 앞에 왜 그랬는지 약간 넣어가지고, 네.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얘네 둘이가, 진짜 경찰 아니야. 원래. 심어놓은 경찰이 심어놓은. 이게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 경찰이 아니죠. 아니야, 중국 경찰이죠. 중국 공안이죠. 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막이 중국말이라서. 근데 이거 얘네들이 약간 그 중국 애들이고 약간 경찰이 약간 심어놓은 거예요. 변장해가지고 잡으려고 단체 애들. 그래서 얘네 와서 하는데 뭐 재판관에 한 사형이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가면은 너는 이제 사형이라고. 근데 이렇게 떨고요. 미끼를, 마약을 잘 가지고 있는 거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에 약간 배경을 좀 설명해줘야 되지 않아요? 누가 잡혀가는지, 왜 잡혀가는지, 이런 상황은 왜 벌어졌는지. 이게 지금 장첸이 이제 얘네가 장첸 부하들이에요. 약간 M8 이런 애들인데 이제 이선혁이 이제 막 실내 잡혀요. 막 그 눈싸움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 대머리가 약간 범죄자죠. 범죄자죠. 예. 경찰이 잡힌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중국에 이제 넘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중국 경찰이 와서 인도를 받고 가는. 그래, 그런 장면인데, 얘네들이 진짜 경찰 아니에요. 일단, 치워놓은 거예요, 경찰들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마석도. 네, 그쵸. 마석도, 예, 치워놓은 거죠, 이렇게. 그쵸. 진짜 공안이 오기 전에. 네, 그쵸. 이 위성락을 이용을 해먹기 위해서 그죠. 일부러 약간, 이런 트랩을 쓴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얘네다가 마약을 떨어뜨려요, 일부러, 이렇게 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 일이, 내가 봤다, 유성이 봤으니까, 우리 이거 같은 얘를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놈들이랑 이놈들이랑 거래를 안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얘가 아니고 다른 거래처가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들을. 잘했다고 했는데, 이제 미선이가 이거 듣고서, 이거 힘들어서 하는데, 얘가 문 거예요, 이제. 그거를. 거래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거래할 수 있으니까. 무슨 거래처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혹시 제가 돈이 있습니까? 이 말을 해요. 얘가 위선락이 자기 거래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막 말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말할 수 있는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판단된 거죠. 이제 막 거래 같이 하자 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준 거죠. 근데 이게 다 이제 마석도가 깔아놓은 판이죠. 다 꾸민 판이죠. 제가 그냥 해서 풀어주고 이렇게 준비 연락하라고. 해서 뭐 종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진짜 공안이 아니고 일종의 배우들이에요. 네, 배우들이에요. 네, 마석도가 고용한. 네, 여기서 차죠 같이 이렇게 하죠. 잘했냐고 연기 막 이래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요. 이렇게 장첸한테. 우리 마약 이거 100톤 있다. 거기 그러니까 이거 하면 거래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다. 장첸 얘기합니다. 장첸이 근데 일칭을 많이 해요. 걔 진짜 공안 맞냐고. 네가 통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얘들 그럽니다. 장첸이 아닌 것도 막 엎어요. 딱 이렇게 막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엎어요. 이렇게 당한 것 같다고 챈 거지 눈치를. 얘네들이 이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다고. 중국 공안들이 그렇게 긴가민가 하고는 있는데 그죠. 그래도 의심 쪽이 더 큰. 그래서 이제 오케이 네 말대로 그렇게까지 확신하면 한번 해봐라는 하지만 안 따라가죠. 나중에. 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봅니다. 적당히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냥 해서 하는데 이제 실제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마약 이렇게 있다. 걔네들 진짜 있다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전화 온 겁니다. 얘네들 접수하려고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제압하는 건데 여기 상체 없어. 산책 오긴 했는데 산책 어디서 이런 겁니다. 여기서 걔네밖에 안 보이고 미성당 이런 밖에 안 보이고 이러니까 산책 없는 거예요. 산책이니까 다른데 간 거야. 다른 쪽으로. 그쵸. 네. 이제 알고서 간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의심 반 진짜 믿는 만 반. 그러니까 확실하게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럼 네가 책임자로 거긴 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 나는 조재훈이 연기하신 거 찾아가서 정리하겠다 거기. 그치 다른 일을 하러 가겠다.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딱 사소가 나요. 장첸하고 딱 붙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일을 해결하러 갔다 왔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를 마석도 측에서도 눈치를 채. 그죠. 그래서 장첸을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장첸이 여기 없다. 그래서 우리 이 호위망을 벗어났다. 그죠. 이 천라지망을 쳐놨는데 그거를 벗어났다는 걸 마석도 측에서 알고 그럼 얘 어딨어? 그래서 장첸을 쫓기 시작해가지고 차로 이렇게 하다가 딱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 조재훈에 나타나서 깽판을 치고 있다. 황사장내 나타나서 깽판을 치고 있다. 그 사실을 접수를 하고 이제 그쪽을 또 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쫓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박습니다. 그래서 장첸도 다쳤죠, 그죠? 그래서 간 겁니다. 공항으로 튀어요, 계속. 손해가지고 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막 손하고 막 그때면 똑같아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쫓기는 와중에 공항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다음 똑같습니다. 뭐 네 혼자야 여기 나오고 막 싱글에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싸움 장면도 있고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거 그렇죠. 이 싸움을 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부러지고 막 하면서 뭐 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나왔죠 이거 아까 막 안 볼 때는 이하면 그래도 똑같습니다. 이하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장면이. 앞서 설명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뭐 어린 형사 얼굴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그 형사가 이 특수팀 막내예요. 금천경찰서. 그 형사가 중간에 1차적으로 조우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장첸 일당하고 이 금천경찰서 강력반 식구들하고 음식점에서 우연하게. 근데 그때 크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두려움 같은 게 생깁니다. 이 강력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중간에 못하겠다. 그리고 그만두고 그냥 일반 평범한 부서 있잖아요. 정보과나 사무직 경찰 쪽에서 그런 데로 발령을 받아서 갑니다. 이제 지원을 해서 다시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고 생활을 하는데 뭔가 마음이 허한 거야. 나 혼자 약간 도망친 그런 패배감도 좀 들고 그런 와중에 우연히 도망치는 장첸을 본 거야. 막내가. 그래서 쫓습니다. 쫓으면서 원래 자기의 상관이었던 마동석한테 전화를 해서 장첸의 위치를 알려준 거죠. 막내가 결국에는 장첸을 막다가 그 사고를 좀 당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강력반으로 복귀도 하게 되고 그 2에서는 진짜 좀 베테랑 형사로 다시 나오거든요. 막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진짜 뭔가 좀 성장을 했다? 이 경찰로서. 그런 사건이 좀 중간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쫓을 수 있었고. 아까 차 사고가 났잖아. 그죠. 예, 그것 때문에 그래. 전화를 해가지고, 그 막내를 죽이려고. 이게 몸으로 맞거든요? 근데 그냥 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장첸이. 그 치고 지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마석도가 와서, 박죠. 옆에서 박아버린 거예요. 막내도 좀 다치고, 그 와중에 장첸이랑 같이 타고 있던 그 동생도 좀 다치고. 근데 그 상황에서 동생은 잡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이제 이미 잡힌 거죠. 그리고 장첸만 남아서 장첸은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공항 간 거고. 도주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거기서도 바로 공항 간 건 아니고 그 음식점 들어가서 맞아. 그 애랑 할아버지랑 고발을 한 거를 알고 이 경찰에 제보를 하거든요. 맞아. 그걸 알고 거기도 완전히 깽판을 놓고 그것 때문에 이 마석도가 극도로 분노를 하죠. 그 할아버지랑 특히 그 중국집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랑 특히 친했거든요. 근데 걔네가 이제 당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걸 보면서 특히 목숨이 위험한 걸 보면서 극도로 분노를 하고 장첸을 쫓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그 이후에 이렇게 한 거죠.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화장실로 들어와서. 뭐 이 장면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뭐
전반적인 사건을 좀 갖고 오신. 네, 그냥 좀 이해 돕기 위해서 갖고 온 거고,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냥 그 중요한 부분 갖고 온 거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뭐, 똑같은 거라서. 결국에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 이거라서. 그러니까 이 전에는 약간 그냥 약간 대충 설명하려고 갖고 온 건데, 뭐 이거에 저도 뭐, 어차피 이거라서. 화장실. 땀이라서. 이거는, 그냥 원타임 같아요. 이거 말고는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중간중간에 번뜩이는 장면도 있고, 웃긴 장면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다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차피, 자타공인 누구나 이 장면이 범죄도시 1의 원탑인 건 일단 알아. 네. 그러면은 2위는? 진실의 방으로. 2위는 진실의 방으로요? 너무 웃기죠, 진실의 방으로. 저는 그거 같아요. 그거는 일종의 그냥 유행어 같은 느낌이고, 장면으로서 2위는 내가 만약에 2위까지 뽑았다면 그거 갖고 왔을 것 같아. 독사 학살하는 독사와의 첫 만남.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장첸 푸스도 그렇고 그 독사 죽이고 독사파 흡수하는 그 모습도 그렇고 그 장첸 일파의 그런 위압감 같은 거를 그런 악독함 같은 거를 너무 잘 나타내준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제외하면은 그나마 그 장면이 1위지 않을까? 뭐 쉽네. 어쨌든 이 장면은 진짜 거의 뭐 그쵸, 약간 시그니처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뭐 이 장면을 사실 안 뽑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겹치지 않아요. 만약에 저희가 또 만약에 3명이서 진행을 했다면 3명이 또 같은 장면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제 빼놓을 수 없죠. 이거 안 해서 욕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안 들어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저희의 명장면 베스트 1 공항 전투씬 장면으로 공항 전투씬 장면 볼 수가 있겠네요. 인물은 제가 먼저 할까 그럼? 인물은 먼저 하실래요? 인물 먼저 하죠 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인물 한번 바로 가볼까요? 인물 베스트 3 한번. 네. 저희 영화에서는 그 드라마랑 또 다르게 인물은 안나 해서 했던 것처럼 탑3만 뽑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러닝타임도 짧고 등장인물도 드라마처럼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 베스트 5가 아니고 인물 베스트 3 그래서 저희가 3위부터 1위까지 3명의 인물만 간추려서 한번 뽑아보는 걸로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먼저 산이님의 인물 베스트 3 3위 누구 같아요? 3위 한번 알아볼까요? 한번 예상해보신다면 누구 같아요? 3위 3위 네 많죠. 뭐 장희수도 있고 뭐 이런 애들 많잖아요. 저는 왠지 한사장도 있고 왠지 장희수? 장희수? 한번 봅시다. 맞는지. 이성락입니다. 이성락이 있었구나. 이성락도 대박이죠. 이 사람 또 막 중간 많이 나와서 살았다고 그러죠. 이제 이 사람 플러스는 이성락. 딱 포스가 딱 볼 때 그냥 진성규님이 하셨죠. 이거 여기. 그쵸. 이성락 충분히 들어갈 만하죠. 굉장히 임팩트했었어요. 이성락. 네. 굉장히 생각처럼 임팩트인데도 굉장히 눈에 띄었고 그쵸. 네, 굉장히 잘했었죠. 그래서 저희 이성락 뽑았습니다. 이거 말이 필요 없죠. 이성락 뭐 되게 임팩트 강해가지고 많이 나왔었고 반면에도 이성락 3위? 네. 충분히 할만하죠. 3위에 들어갈 만한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뭐 누가 들어가도 들어갈 만하죠. 그래서 이성락 뽑았습니다. 1, 2 뭐 예상을 하시지 않습니까? 1, 2는 뭐 거의 뭐 저는 이 범죄도시의 시그니처는 결국에는 마석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1위 마석도 2위 장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1, 2 가볼게요. 바로 한번 가보죠. 2위 장첸입니다. 2위 장첸 1위 마석도 1위 마석도 네. 이거는 변화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뽑아도. 그래서 둘이 너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뭐 제가 얘기 안 하셔도 다 인정하실 것 같아요. 얘기가 필요 없죠, 얘네들. 뭐 아까부터 처음부터 얘기했었고. 사실 뭐, 주인공들이죠. 네. 이 이야기에. 네. 빌런 역의 장첸, 장첸.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 중심 인물 역의 마석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변화 없을 것 같아, 1, 2위는. 누가 뽑아도. 인정하십니까? 일단 2순위? 아, 그럼요. 마치 네. 누군가 걸 보고 있는 느낌인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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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초님도 변화 없을 것 같아, 2순위는. 장첸하고. 아이, 과연 그럴지. 뭐, 까보기 전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두 개 안 들어갔었거든? 이 두 명은? 솔직히 말해서. 3위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안 뽑았을 수도 있지. 안 뽑을 수가 없지. 이제 그 장면 뽑았어. 이거 안 뽑을 수가 없는 장면이지. 이거는. 아니, 이건 아니지. 뭐, 좋습니다. 아무튼 뭐, 공감합니다. 뭐,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네. 이유도, 뭐, 딱히,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장첸. 저희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너무나도 직선적이고, 깔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꾸리는데 1등 공신이야. 그죠? 이 마석도와 장첸은. 그죠? 그러니까 나란히 뭐 이렇게 뽑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굳이 나눠놨지만 거의 뭐 공동 1등 그런 느낌이에요. 장첸과 마석도. 또 딱히 이 순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두 인물들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없어. 뭔가 말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저는 1위라고 보면 돼요, 그냥. 뭐, 그냥 하는 거고, 공대 1위라고 보면 돼요. 장첸하고 뭐, 마석도는. 네. 장첸과 마석도. 이거는, 뭐, 시청자분도 공감할 것 같아요. 그치, 얘네 둘이면 아니면 뭐, 없지,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보신 분이라면, 이걸 보신 분이라면은, 네, 충분히 만족하는. 사실 뭐, 안 본 분들도 지금 저희 설명만 들었어도, 네. 그래? 네. 그러면은 1, 2위 할만한데, 이런 느낌 드셨을 것도 같아요. 네. 이런 중심 인물들이 나란히 1, 2위를 했고, 산이님의 인물은 이렇게 1, 2, 3위 네. 정해보면 거죠? 네, 그죠. 1위는 마석도, 2위는 장첸, 3위는 위성락. 좀 간단하네요. 네, 오늘은. 간단하죠. 네. 딱히 뭐 코멘트 나올 것도 없고. 네, 그죠. 이렇게 뭐 산이님의 인물을 좀 마무리를 하고, 네, 단투님 이제 들어가요. 제 인물, 단토의 인물 베스트 3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죠? 가봐야죠. 과연 제 인물 3위는 누굴까요? 아까 위성락 생각 못했다 해서 위성락 아닐 것 같고 생각 못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거 생각 못한 얘기죠. 혹시 모르지. 내 거 숨기려고 그럴 수도 있고. 그거 아닌 것 같아. 아까 너무 찐이었거든. 텐션이. 그렇습니까? 너무 찐이어서 아닌 것 같고. 위성락?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때 장혜선이 홍사장인데 황사장인데 이 둘 중에 고민된다. 황사장이 장혜수인데 확실합니까? 황사장이 장혜수야. 이거는 위상 빼고는 그 두 명밖에 없거든. 좀 임팩트 있는 애들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릭터는 따로 있을 수 있는데. 아니야. 나는 밀고 갈래. 두 명에서 그냥 아까 장혜수 얘기했으니까 장혜수는 아닌 것 같고. 그래 가자. 그냥 가자. 황사장. 조재님이 그냥 갑시다. 황사장으로. 황사장일 것이다. 한좀 출세거든 초반에. 아니죠. 후반에 센 거지. 초반에 썼었어. 와가지고 막 선생님 뭐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막 방송도 되게 장리수가 초반에 활약을 했고 이 후반에는 황사장이 활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도 그죠. 좀 치고 있죠 막. 네. 장첸 파하고 싸우죠. 아예 그냥 그 조폭 대 조폭으로 한번 부딪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근데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좀 황사장대가 많이 밀리긴 하는데 하나 많이 찔렸어요 칼 그리고 그래도 뭐 다행히 살아났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황사장을 살려준 게 그 은인이 저 경찰팀 막내. 그죠. 사실 거기서 발견해서 쫓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좀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바로 3위 가보죠. 황사장, 조재훈. 네. 가보겠습니다.
맞아. 맞습니다. 황사장 그래. 내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 3위 적합하다. 3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장이수 그리고 황사장. 근데 결국에는 이 황사장이 좀 더 비중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비중이 많다기보다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했어요. 결정적인 역할을 결국에는 이 마석도하고 황사장하고 공조를 통해서 그 26명인가 되는 일당을 한 번에 검거하게 되는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황사장을 좀 더 올리지 않았나. 그리고 친했어요 둘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고. 근데 뭐 그거는 장이수도 마찬가지여서 결국에는 이 한국파는 황사장이 있고 조선족파에는 장이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쌍두마차 뭐 왼팔 오른팔 그죠. 뭐 이런 느낌인데 누구 손을 들어주냐였거든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뭐 후반 캐리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황사장이 좀 더 낫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진짜 거의 뭐 0.12 그 정도 점수 차이로 황사장이 3위 장이수가 4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올라가면 하죠. 좋습니다. 이제 황사장 저 이제 3위 뭐 됐고 그럼 저 2위는 누굴까요? 이거 비밀 장첸 1위 마석도 가져니 2위 장첸 마석도 가져니 2위 마석도다. 2위 장첸. 2위 장첸. 똑같아. 똑같아. 이거는 불변이야.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 반대일 수도 있는데. 바뀔 수 없어. 가자, 그냥. 이 드라마, 이 영화는 바뀔 수가 없어. 그냥 가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바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렇습니까? 바뀔 수가 없어, 이거는. 확실합니까? 바뀌면은 비용 안 될 거야. 어떻게 마석도 2위가 이럴 수 있다고. 댓글에 달릴 수 있어. 확실하십니까? 확실하나, 이거. 이거는, 장첸, 2위 장첸. 1위 마석도. 힘드네. 자, 이거 가보겠습니다. 자, 2위 장첸. 자, 갑니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합시다, 그냥.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2위. 그래, 마석도야. 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야. 사실 제가 원래는 1위로 마석도를 뽑았었어요. 근데 1위 이거 아니지. 1위가 마석도지. 근데 결정적으로 바뀐 이유가 있어. 왜냐면 이 범죄도시가 8편까지 기획이 되어 있대요. 근데 8편들의 빌런이 메인 빌런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생각을 딱 해봤어. 앞으로 뭐 나오는 빌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과연 이 장첸을 뛰어넘는 빌런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범죄도시 1 첫 번째 편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범죄도시 유니버스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그래도 이 범죄도시 1에서는 유일하게 빌런으로서는 마석도만큼의 임팩트를 가진 빌런이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약간의 좀 가산점을 더 줘서 유일하게 마석도를 뛰어넘는 빌런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좀 가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장첸 가산점으로 1위가 된 그런 느낌? 뭐 그렇다니까.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강해상은 조금 장첸에 비해 좀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강해상은 확실히 좀 장첸에 비해서 저는 좀 부족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 뭐 그런 거랑 여러 가지 좀 비교해 봤을 때 오케이 그래도 장첸은 이 전체적인 빌런에서는 1위 느낌이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 그렇답니다, 단통님. 그래서 저도 따져보고. 전 그래서 이제 이 원에서는 마석도가 2위고 장첸이 1위이지 않나.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만약에 2였으면은 이렇게는 못 갔을 것 같아. 이거 강해상이 그게 마석도다. 이렇게 갔을 거다. 그러니까 강해상이 2위도 못 했을 수도 있죠. 아예 순위권에 없을 수도 있어.
장첸에 비교해봤을 때 좀 여러 면으로 모든 면이 다 떨어지는 느낌이다. 예, 예, 예. 조금씩 10점 만점이라면은 강해상은 모든 면에서 다 조금씩 떨어졌어요. 물론 욕먹을 정도의 빌런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지. 원에 비해서 원의 이 빌런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원의 빌런과 비교될 수밖에 없고 숙명적으로 같은 시리즈의 빌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저거예요. 뭐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너무나도 훌륭한 빌런이었죠. 다른 빌런이 좀 세게 했죠. 그렇지. 근데 그거 이후에 나온 다크나이트 라이즈 거기서 나온 엄청 그 덩치 좋고 맞아. 그 다크나이트의 빌런 있잖아요. 라이즈. 그 빌런도 분명히 연기를 잘했어요. 잘했지. 토마디가 연기했죠. 토마디가 연기. 근데 분명 욕을 좀 먹었어요. 엄청나게 훌륭하고 연기도 잘했어. 근데 왜 이렇게 부족한 느낌이 들지? 조커가 너무 셌지. 강해상이 딱 그런 케이스라는 거지. 장첸이 조커였다. 그렇게 치면은 장첸이 너무나도 완벽한 빌런이었어. 10점 만점에 11점을 받을 정도로 뭐 하나 빠지는 면이 없는 그런 빌런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해상이 조금 딸린다. 네, 좀 손해를 봤죠. 네, 괜한 손해를 본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8.9점대 이상의 빌런은 맞는데 10점 만점에 11점 빌런이랑 비교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순위도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는 거고. 그치, 장치 좀 세게 했죠. 네. 유명상이 되게 잘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1위로 올린 거예요. 완벽한 빌런이라. 굳이 말하면은 그 손석구 배우는 2편에 나와서 손해를 봤다. 평가 측에서 그렇게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좀 그래서 사실 윤계상 1위로 올렸어요. 이런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사실 저도 뭐 직관적으로는 마속도가 1위라고 보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거를 좀 봐서 윤계상이 1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1위로 좀 올렸어요. 저희가 뽑은 인물까지 인물 베스트 3 6명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무리 토크 해야 되죠. 그렇죠. 다음 코너 즉 마무리 토크 들어가 봐야겠죠. 자, 이 작품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본편보다 되게 재밌네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본편보다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네. 형사님도 실제로는 진짜 놀랍네요. 잔재도 그렇고. 그쵸. 다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했다. 픽션이 왔어. 그게 강현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픽션을 섞어놓은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거의 100%에 가깝게 실화 기반으로 했을 줄은 몰랐다. 그죠. 사실상 이 영화를 보면은 그냥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거를 봤다. 그러니까 재현 장면을 봤다. 거의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로 거의 실화를 반영한 확률이 뭐 90% 이상이에요. 그쵸? 알고 보면 재밌다고 하잖아요. 그치, 알고 보면 더 재밌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다시 보면. 이 사실을 몰랐을 때하고 또 이게 뭐가 실화고. 그러니까 기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실제 기반이 몰랐다는 거죠. 그쵸. 거의 모든 디테일이 다 실화 기반이라고 봐야 되니까. 뭐 방검복 준거하며 그리고 거기서 뭐 지배인 팔 자른 거 하며 이런 게 다 실화 기반이잖아요. 오히려 약간 그 사실을 축소했을 뿐이지. 그리고 토막 낸 거 하며 다 실화 기반이니까 그 좀 다시 보면 좀 새롭게 보일 것도 같아요. 야, 이런 일이 진짜로 있었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사이다잖아요. 권선이가 딱 나오져 있잖아요. 악을 처벌하는 그런 면에다가 카타르시스 느끼겠죠. 사이다. 이런 게 맛이지. 그래서 이게 맛이지 하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포인트일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웃긴 게 너무 촌티하지 않았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재밌어서 더 몰입되고 있게 웃으면서 볼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고 잘 섞어놨어요. 진짜로 정확하게 섞어놨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생각 없이 볼 수 있다는 영화.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쭉 볼 수 있는 영화.
깔끔하고 그것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화다. 자, 이렇게 산이님의 마무리 토크 최종 소감 한번 들어봤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시리즈의 첫 시장, 이 배경을 이 조선소 사건으로 선택한 이게 참 탁월했다. 그러니까 다른 강력 범죄들도 많잖아요. 그죠. 다른 강력 범죄들도 많은데 심지어 8편까지 기획이 이미 돼 있을 만큼 강력 범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이게 여러 장소도 있을 거고 여러 사건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시간대도 다양할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은 뭐 수백 수천 건이 그런 강력 범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범죄들 중에서 이 조선족 사건을 첫 번째 1편의 사건으로 다뤘다. 이게 정말 탁월한 선택이지 않았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조선족이라는 이 사람들이 주는 그리고 그 중국 특유의 그런 끈적하고 난잡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게 조금 강력하지 않나? 보면은 약간 삼합회 같은 분위기도 있거든. 저는 요거 아니었으면은 야쿠자 요걸로 엮어 쓰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굳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우리가 야쿠자물은 종종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중국 쪽 이런 삼합회랑 그런 중국풍의 조폭 분위기가 풍기는 그런 거는 오히려 중국 쪽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었지.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갖고 와서 한 건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이 첫 번째 선택지가 참 탁월했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이 연변 사투리랑 이 비주얼이 주는 특유의 포악스럽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같은 게 있어요. 중국 말 이외에. 근데 영화가 이를 잘 활용을 했어. 정말. 그리고 특히나 영화의 배경을 실제 범죄들을 바탕으로 만든 점이 무엇보다도 가장 탁월했다. 최대한 실제 범죄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한 그 점이 최고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동석의 연기도 물론 훌륭했지만 그 연변 3인방의 연기. 특히 이 원에서는 압권이었죠. 네, 압권이죠. 뭐 장첸이야 말할 것도 없고 위성락도 그렇고. 특히 이제 3인방 중에 이 막내였던 양태호로 나온 이 김성규 배우가 있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뭐 윤계상 그리고 진성규 누구나 알아주는 주연이자 조연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훌륭한 배우란 말이야. 이름이 난 배우들인데 이 막내 역으로 나왔던 그 배우는 완전 무명이란 말이야. 제가 알기로도 오디션 봐가지고 그냥 붙은 무명의 배우인데 그런 거 치고 연기를 너무 잘했어. 그 악독한 연기를 그 연변 그 악마 같은 그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이 신인 배우, 그쵸. 이 신인 배우인 이 김성규 배우님 다시 한번 최고였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 연병 3인방이 이 영화를 살렸다. 그죠. 그런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영화에서 그 마석도와의 의리를 지킨 그 중국집 아이가 있어요. 아이 있죠. 왕호라고 나오는데 이 왕호하고 금천문서 강력반의 막내였던 강홍석 형사 이 두 캐릭터 그리고 이 두 캐릭터의 성장이랄까? 그러니까 이 두 캐릭터가 이 극에서 약간 긍정적인 그죠.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와 맑은 캐릭터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캐릭터들이라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요 두 캐릭터의 연기도 특히 좋았다. 그죠.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시종일관 이런 긍정적인 면을 끝까지 고수해서 그죠. 이 마동석과의 의리를 지킨 그 왕호 캐릭터도 최고였고 자기가 심지어 죽어나 마는데 끝까지 장첸만 얼마나 무섭겠어. 그 장첸만 하나로서 엄청 무서웠을 텐데 그 중국집에서 장첸을 마주쳤을 때 끝까지 신고하고 그걸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거든요. 진짜 칼 맞거든요.
칼을 맞은 건지 뭐에 찍힌 건지 망치 같은 걸로 머리를. 아무튼 그래서 심하게 다쳐. 맞아, 둘 다 같이죠. 할아버지랑. 그럴 만큼 좀 바른 캐릭터다. 그리고 분명히 어른들이 장첸이 무서워가지고 다시 쉬쉬하고 있을 때 앞으로 나서서 경찰에 협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막 나서거든요. 그쵸. 그 어린아이가. 중간에 나오잖아요, 장면이. 네. 그런 면을 봐서도 참 훌륭한 캐릭터다. 그죠. 그리고 금천서 강력반의 막내였던 이제 강홍석 형사.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그냥 오돌오돌 떨고만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죠. 네. 그러다가 억지로 그걸 버티다가 못 버텨가지고 튕겨서 나가는데 한번 부상을 크게 입거든. 기름 이렇게 튀어가지고 엄청 이게 화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엔 그 두려움에 진짜 기름을 끼얹은 그런 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트라우마를 못 이기고 도망쳤다가 나중에 이 자기 자신의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패배감과 무력함,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장첸을 쫓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극복을 하고 진짜 진정한 강력한 형사로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쭉 겪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서 독자들이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캐릭터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마침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이 강홍성 형사, 이 경찰팀의 막내, 저 뒤에 있네요. 3번째. 그죠. 저 경찰입니다. 좀 약간 좀 어린 티가 나고 어리버리한 티가 나죠. 저 인물이 나중에는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력계 형사들이 되게 카타르시스 많이 느꼈대요, 보면서. 그치. 네. 그러니까 지금 형사들은 이렇게 수사를 못 한대요. 이 마동석 같이. 하고 싶은데 못 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하면은 지금 시대에는 간대 이거. 그치. 범인들하고 같이 수갑차고 같이 들어간대요. 근데 그런 입장이니까 얼마나 눈치 보면서 수사를 하겠어. 범인 잡을 때도 막. 이거 먹으면서 막 대련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완전히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지. 그래, 형은 나도 저렇게 막 하고 싶다. 경찰이라면 저래야지. 속이 다 후련하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찰 인터뷰도 좀 봤다는 거 말씀드리고, 문에 갖고 오진 않았지만 그런 비하인드들 있었습니다.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 갖고 오지 못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극한 직업이나 베테랑도 그렇지만 이런 범죄형 블랙 코미디 장르, 이런 작품에서 유해 영어형 그렇죠. 명대사가 많이 나오는데 범죄도시 역시나 네, 그렇죠. 유해 영어가 많이 나왔다는 거. 특히나 이 범죄도시 1에서 유해 영어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런 면으로 진짜 좀 특별한 작품이다. 그렇죠. 진짜 많이 나왔죠. 그렇죠. 아까 유행어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4개 갖고 왔는데 한 작품에서 4개 나왔으면 진짜 많이 나온 거지. 근데 영화에서 드라마도 아니고 사실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와봐야 2-3개 네, 그죠. 이런 느낌인데 영화에서 4개 5개 나왔다는 거 진짜 많이 나와요. 거죠. 마지막 소감 좀 마무리를 좀 짓고요. 이제 최종 평점 내리고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해보신다면? 영화로 봤을 때 이 영화는 9.5점 줍니다. 오, 9.5점. 연기도 되게 찰떡이었고 굉장히 재밌는 장면도 많았고 좀 우리가 카타르시스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도 많았고 액션도 좋았고 그래서 그냥 딱 볼 때 지루하지 않았어. 그냥 나오고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잘 표현하신 것 같고 그래서 볼 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진짜로. 볼 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 어느새 시간 다 가 있어. 잘 만들었다. 지루하지 않게끔 처음부터 스페이스 딱 가고서 이제 딱 끝맺는데 마지막에 딱 끝내고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다. 그래서 9.5? 9.5 정도. 그래도 꽤 높게 점수를 줬어요.
거의 뭐 범죄도시에서는 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범죄도시 안에서. 저는 이 범죄도시 9.7점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범죄도시 1은 9.7점이에요. 저는 결정적으로 이 점수가 높은 이유가 빌런의 완성도가 너무 좋았어요. 빌런 3인방, 그 중에서 대장, 장첸, 너무 좋았어요. 밸런스가 너무 거의 황벨 수준이라고 볼 정도로 너무 좋았고, 뭐 이 경찰팀 케미야 뭐 말할 것도 없고 2에서도 이어지니까. 네, 근데 굳이 2하고 1 혹은 앞으로 있을 3 뭐 등등등 비교를 하면은 특히나 1이 좋았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사건이나 빌런의 존재감 뭐 이런 걸로 결국에는 갈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에는 이 빌런이 너무 좋았다. 진짜 한 9.7, 8점은 받아야 되지 않나. 굉장히 높은 점수네. 사실 빌런 점수가 다 한 거야. 빌런의 완성도 때문에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줬다.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저희의 최종 점수는 9.6점도? 그쵸. 9.6점이죠. 정확히. 이 범죄도시의 최종 점수는, 저희 최종 평점은 9.6. 네. 이라고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쵸. 최종 평점까지 좀 내려봤고, 마무리를 좀 할 텐데. 오늘 마무리 소감. 오늘 다시 봤는데, 재밌었어요. 다시 봐도 재밌었고. 또, 피아니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냥, 범죄도시 볼까 말까 하면은 보시는 게 진짜 좋은 작품이라고 추천합니다. 저도 이 범죄도시 실화 기반으로 됐다는 걸 여러 가지로 좀 알아보면서 좀 다시 보게 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저는 몇 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CCTV 그러니까 재현 장면 보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야, 이랬다고? 아, 진짜 이랬겠구나. 이것보다 더 심했겠네. 그렇죠. 순환시킨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오버랩 되면서 겹쳐 보이더라고요. 아는 사실이니까 지배인 팔 잘리는 장면으로 거기에 어떤 여종업원이 이걸 진짜 썰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오버랩이 돼서 보이고. 왜냐하면 나는 실제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방검복 주는 그런 장면들. 네. 저 사람이 어떤 노래방 주인 겸 조폭이었겠구나. 그런 것도 좀 겹쳐 보이고. 그러니까 이 실화랑 겹쳐 보이면서 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영화가. 그래서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도 이 리뷰를 좀 보시고 다시 한번 범죄도시를 좀 보시면은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느끼지 못한 좀 색다른 느낌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좀 다르더라고요. 사실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큽니다. 다르죠. 훨씬 더 좀 색다르게 재밌게 봤다.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뭐 3 이미 촬영 들어가고 뭐 8까지 기획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진짜 좀 이런 작품 정말 호쾌하게 볼 수 있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이런 작품의 퀄리티로 계속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 마동석 배우님.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 마동석 배우님이 이 범죄도시의 제작자래요. 실제로 자기가 이제 만들고 싶어서 범죄도시 제작을 했다는. 실제로 막 그런 형사님들 찾아가서 자문도 막 구하고 투자도 막 받고 그런 거를 이제 비하인드를 좀 알았을 때 대박이다. 괜히 사람들이 그런 말도 있대요.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하잖아요. 이 범죄도시는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좀 재미있는 밈이 있는데, 뭐 나무 하죠. 할까지 있으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뭐 1, 2의 성공을 이어서 3편도 꼭 재밌는 작품으로 생각하길 응원하면서, 저희도 또 그런 작품이 나와야
재밌게 또 볼 수 있는 네, 거 좀 아니겠습니까? 리뷰할 수 있고, 리뷰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남자들 좋아하는. 네. 정말 유쾌하게 봤기 때문에, 뭐, 딱히, 네. 할 말이 없고, 그냥 칭찬만 드리고 싶네요.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팬심으로, 이렇게 갖고 있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도 이렇게 좀 맞춰봤는데, 오늘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했고요. 사인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수님도 군대 많이 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자, 다음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